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관점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충돌 중 하나를 다루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입니다. 평범한 미국 학생이었던 제 삶은 하버드에 입학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버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중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온 샤오이였습니다. 샤오이는 첫 수업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업에 임하며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이의 말과 행동에서 점점 더 불편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이는 틈만 나면 중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며 중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주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야. 중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한국보다 중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라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에는 한국에서 온 민이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샤오이는 유독 민이를 대할 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업 중 민이가 발표를 할 때면 샤오이는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발표를 무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애국심이 강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이의 행동이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이의 행동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 미니에 대한 그의 태도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 번은 미니가 수업에 3분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니는 교수님께 사과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샤오이는 옆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 중요한 수업인데 늦게 오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미니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그룹 프로젝트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니는 자기 파트를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샤오이는 콧방귀를 뀌며 "이 정도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구나." 라며 미니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미니를 봤을 때도 샤오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쟤는 맨날 도서관에 있어. 근데 성적은 별로더라. 아마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미니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니가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특혜를 받아 실력은 없으면서 장학금만 받아가." 라는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미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학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샤오이의 날카로운 말솜씨에 맞서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미니를 돕고 싶었지만 직접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워야 할 곳에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반에서 중요한 발표 수업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죠. 미니 차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샤오이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니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용해 AI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샤오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이 연구 정말 미니 씨가 한 건가요? 어디서 베낀 게 아닌가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미니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연구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대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연구를 한국 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다른 곳에서 베낀 내용들 아닌가요? 이번에도 미니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노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오이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니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 다른 학생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에밀리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니의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AI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열심히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여러 학생들이 미니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미니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에 제 연구실로 한번 오세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니의 실력과 인내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변화하는 태도. 하버드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샤오이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발표 수업 이후로 샤오이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미니에 대한 열등감이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시험 준비에 열중하는 동안 샤오이는 여전히 틈만 나면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가오카오, 중국 대학 입학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우리는 이미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수없이 봤다고. 이런 말들을 하며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드디어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성적을 공개하셨는데 놀랍게도 미니가 1등을 했습니다. 샤오이는 2등이었죠.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자 샤오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시험지가 유출됐을 거예요. 미니가 1등을 할 리가 없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샤오이 학생,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니 학생은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샤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요.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중국이 항상 앞서고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샤오이, 그건 단순히 인구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국가 단위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자 샤오이가 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교육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이,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견해 아닐까요?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샤오이는 그 학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모르는 거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봐. 우리는 곧 미국을 추월할 거야. 심지어 우주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이쯤 되자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오이, 이런 식의 논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제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샤오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간 나라야. 그들의 성공은 다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한편 미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샤오 학생,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결과를 얻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게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니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아까 샤오 편을 들었던 학생들조차 미니의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죠. 이 사건 이후로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 때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펼치던 타 씨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목격한 충격이 컸던 거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정의,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강렬함,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이날의 수업은 단순한 역사 강의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직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타하 씨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국의 발전이 일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연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통해 국적이 다른 학생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이러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된 글은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생각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오위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고 반대로 미니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커져갔죠. 그러던 중 교수님은 샤오위에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무언가를 검색하고 프로젝터를 켜시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먼저 샤오위 학생이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특히 아이비리그에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유학생 통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보시다시피 중국의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중국의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나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비율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샤오위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중국 교육의 우수성 때문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해외 고급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국 내 교육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어 해외 유학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이어서 교수님은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교육 방식과 철학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중국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죠.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의 자유와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많은 대학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연구 주제나 방법론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베이징 대학이나 친화 대학 같은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인류 정책이라는 정부 주도의 대학 발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책은 대학의 연구 방향을 국가 전략과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반면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되 학문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죠.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대학들이 인구 대비 훨씬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피인용 지수가 높은 우수 논문의 비율이 한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반면 중국 대학 졸업생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자유예요. 한국의 대학들은 정치적, 이념적 제약 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특정 주제들을 여전히 터부시되고 있어요. 이는 학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샤오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죠. 교수님, 하지만 중국인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이건 우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샤오 이 학생 그 주장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세계 각국의 IQ 순위를 보여주는 표였죠. 여러분, 이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세계 IQ 순위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보시다시피 한국이 107.5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6.99로 2위고 이 말에 교실이 술렁이고 시작했어요. 특히 샤오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물론 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샤오 학생이 주장한 것처럼 중국이 단연 1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요. 게다가 참가자 수를 보세요. 한국은 훨씬 적은 인구로 이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IQ만으로 한국 하나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IQ는 지능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창의성, 감성, 지능, 사회성 등 다른 많은 요소들도 중요하죠. IQ 논쟁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샤오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실제 실력을 한번 걸어볼까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죠. 이건 대학원 수준의 고급 수학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과 행렬식이 뒤섞인 문제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니와 샤오위, 두 분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오세요.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던 결국 미니와 샤오이만이 앞으로 나왔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샤오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었죠.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분필을 들자 교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샤오이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5분, 6분, 7분. 샤오이의 칠판은 빠르게 채워져 갔지만 미니는 여전히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은 시간 1분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샤오이는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고 미니는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마지막 답을 적어 내려갔어요. 3, 2, 1. 그만 동시에 두 사람이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숨값은 10분이 지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죠. 칠판을 바라보니 미니와 샤오이는 정답과 뿌리를 전부 다르게 도출해냈습니다. 교수님이 두 사람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죠. 재미있군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접근법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자 샤오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반면에 미니 표정 변화는 없었고 살짝 불안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도 샤오이가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답과 완벽한 풀이 과정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미니 학생입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이고 시작했어요. 샤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미니 학생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미니